자, 2학년 원격 강의 8번째 강의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지난 시간에 이어서 진로탐구 보고서 쓰기 활동 단원을 우리가 나가도록 할 거예요. 우리가 흔히 진로탐색이라고 하면 여러분이 앞으로 이제 사회에 나가거나 아니면 진학을 하고자 할 때 어떤 방향으로 나아갈 것이냐에 대한 탐구라고 할 수 있어요. 그에 대한 탐색을 여러분이 면밀히 여러 자료들을 동원해서 또는 직간접적 체험을 통해서 수행하고 그것의 어떤 결과를 보고서로 쓰는 활동이 우리가 오늘 배울 활동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진로탐구 보고서를 써본 학생도 있을 테지만 그렇지 않은 학생들이 많기 때문에 오늘 배우는 이 단원을 통해서 여러분이 어떤 진로를 좀 더 체계적으로 탐색하고 그에 대한 어떤 결과물을 만들어보는 활동을 해보도록 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그래서 같이 한번 그 활동 내용을 살펴보도록 할게요. 일단 진로탐구 보고서를 쓰기 위한 어떤 계획을 세워야 되는데 첫 번째 활동에 읽은 책, 그러니까 활동 1에서 우리가 책을 선정하고 책을 선정 이유나 목적 그리고 그것에 관한 어떤 감상들을 작성을 해봤잖아요. 자, 그것을 바탕으로 해서 진로탐구 보고서를 쓰려고 한다. 우리 모둠이 쓸 보고서의 주제를 정해보자라고 했어요. 그래서 우리 모둠의 진로탐구 보고서 주제라고 했는데 모둠이 설정되지 않았으니까 지난번에 여러분이 개별적으로 활동을 했잖아요. 그래서 개별적으로 여러분이 진로탐구 보고서의 주제를 선정을 해보는 활동이에요. 그래서 이 부분 역시 지난 시간에 이어서 과제로 선생님이 내도록 하겠습니다. 주제를 한번 선정을 해보시고요. 자, 2번 진로탐구 보고서를 쓰기 위한 계획을 세워보는 것. 자, 진로탐구 보고서에 대한 계획의 내용들을 보면 자, 목적이 설정돼 있고 기간, 대상, 내용, 또 방법들 어떻게 계획을 세울 것인가에 대한 어떤 하위 항목들이 나와요. 준비물도 있고. 자, 이런 부분들도 역시 1번에 이어서 여러분이 과제로 수행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선생님이 꼭 검사하고 대면 수업 시간에 발표까지 한번 들어볼 테니까 잊지 말고 꼭 과제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합니다. 자, 3번 볼까요? 2번에서 세운 계획에 따라서 보고서에 필요한 자료를 수집하여 정리해보자 라고 했어요. 자료의 어떤 수집 방법은 굉장히 다양하죠. 요새 가장 많이 여러분이 활용하는 인터넷 매체의 활용이라든가 아니면 도서관이나 서점에 가서 각종 문헌 자료를 검색해 본다든가 또는 직간접적 체험을 통해서 여러분이 나름대로 얻은 정보들도 있겠죠. 그래서 그러한 어떤 다양한 방법들이 있으니까 자, 그러한 방법들 수집한 내용, 수집한 자료의 출처 자, 이런 부분들도 여러분이 역시 과제로 수행해 볼 수 있도록 합니다. 3번도 과제. 자, 이렇게 자료를 여러분이 수집했으면 진로탐구 보고서를 작성하는 거예요. 그래서 진로탐구 보고서를 작성하는데 보고서의 양식을 보니까 주제도 있고 작성일도 있고 작성자도 있고 자, 그리고 탐구서 보고서의 양식을 보니까 머릿말, 본문, 맺은말 3단 구성으로 지금 양식을 구성을 했어요. 그래서 역시 마찬가지로 여러분이 진로탐구 보고서 역시 과제로 선생님이 제시하는데 이 부분은 한 명씩 나와서 발표를 해볼 거예요. 그래서 꼭 진로탐구 보고서는 성실히 여러분이 작성해서 다음 시간에 모두 발표를 해볼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선생님이 과제로 따로 내드리도록 할게요. 자, 집에서 꼭 과제를 수행해서 다음 시간에 진로탐구 보고서에 대한 발표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2번 항목, 다음 항목에 따라 보고서를 평가해보자. 평가해보는 활동도 여러분 자기평가도 있고 동료평가도 있을 수 있는데 자기 자신에 대한 어떤 보고서에 대한 평가 자, 그리고 동료, 즉 친구들에 대한 보고서에 대한 평가도 상호평가 방식으로 해볼 거예요. 자, 그러면 보고서의 어떤 평가에 있어서 평가 리스트는 어떠하냐 자, 어떤 내용을 평가하느냐 자, 내용 및 표현에 대한 평가가 있고요.
쓰기 윤리에 대한 평가가 있어요. 자, 이 평가 항목에 대한 세부 기준을 보면, 자, 내용 및 표현 항목에 내용이 알아보기 쉽고 간결하게 정리되어 있냐, 보고서니까 자, 알아보기 쉬워야 되고요. 간결하게 정리되어 있는지 여러분이 판단을 해주셔야 되고, 그 다음에 탐구 주제가 잘 드러나도록 표현하였느냐, 주제가 명확히 드러나야 한다는 거예요. 자, 주제가 명확히 드러나야 되고, 자, 쓰기 윤리적 측면에서는 우리가 학습을 했어요. 그래서 출처를 명확히 밝혀줘야 돼요. 다른 사람이 어떤 저작권이 걸려있기 때문에 내가 그 자료를 가져다 쓸 때에는 반드시 출처를 명확히 밝혀줘야 한다는 거죠. 그래서 인용한 자료의 출처를 정확히 밝혔는지 중요하고요. 자, 그 다음에 여러분이 또 검토해야 될 것이 사실이 아닌 내용을 쓰거나 과장하여 표현하지 않았느냐, 사실이 아닌 내용을 쓰거나 과장하여 표현하지 않았는지에 대한 검토 역시 필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진실된 또는 객관적인 내용을 보고서에 담았느냐를 평가하는 거예요. 자, 과장 여부를 여러분이 평가하셔야 되고, 자, 마지막으로 다른 사람의 아이디어나 글, 자료 등을 무단으로 사용하지 않았는지, 이 부분도 여러분이 평가를 해주셔야 돼요. 그래서 다른 사람의 아이디어나 글, 자료 등을 혹시 무단으로 도용하지 않았는지, 이런 부분도 저작권과 관련된 중요한 쓰기 윤리 중에 하나였죠. 그래서 이런 어떤 평가 항목들이 있고, 평가 항목들을 여러분이 스스로 만들어서 좀 더 세분화할 수도 있어요. 자, 그런데 우리 교과서에서 제시한 이 평가 항목을 위주로 여러분이 다음 시간에 친구들의 어떤 보고서 발표를 들어보고 그 발표 보고에 대한 평가를 나름대로 해줘야 할 겁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여러분이 기억을 해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 다음 3번은 다른 모둠의 진로탐구 보고서를 읽고, 우리는 다른 친구죠. 다른 친구의 진로탐구 보고서를 읽고 쓰기 윤리를 지켜서 댓글을 달아보자. 댓글이라는 것은 그 탐구 보고서에 대한 긍정적 평가의 댓글이 될 수도 있고 부정적 평가에 대한 댓글이 될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 댓글을 달 때는 상대방에 대한 인신공격이라든가 아니면 무분별한 어떤 비난이라든가 비판 또는 공격적인 어떤 어투, 이런 부분들은 삼가해야 된다고 했죠. 자, 이런 부분들을 잘 지켜서 다음 시간에 수업 시간에 이 부분에 대한 댓글을 작성해 볼 겁니다. 자, 그래서 그 이번 단원이 마무리가 됐어요. 그래서 소단원을 정리해 보면 글을 스스로 선택하여 읽는 활동을 우리가 했었고요. 그래서 진로나 관심사가 비슷한 친구들과 이야기를 나눠보고, 진로나 관심사와 관련해서 글을 스스로 찾아 읽는 활동, 자, 그리고 글이나 책에서 얻은 정보를 공유하고 읽기 과정에서 생긴 질문이 답을 찾아보는 활동, 이 활동들을 했었고요. 쓰기 윤리에 대한 부분을 강조했었어요. 그래서 책임감 있는 글쓰기, 즉 과장하거나 왜곡하지 않고 사실에 근거해야 된다, 이 부분을 강조했었죠. 객관적 사실에 근거였어야 되고요. 자, 그리고 또 강조했던 것이 다른 사람이 생산한 글이나 자료의 저작권을 침해하지 않는다. 자, 저작권 침해 불가 강조했었고요. 또 선생님이 이야기한 것이 인용하거나 참고한 자료의 출처를 밝히는 활동, 출처를 반드시 밝혀줘야 되고요. 자, 그리고 네 번째 항목에 인터넷상 허위 내용을 유포하거나 악성 댓글을 달지 않는 상대방에게, 즉 인터넷 매체의 어떤 필자, 즉 글쓴이의 감정을 공격하지 않도록 여러분이 유의해야 된다라고 했어요. 그래서 허위 내용 유포 금지, 악성 댓글을 달지 않는 등의 주의사항을 여러분이 꼭 마음속에 담아서 임해야겠어요. 그래서 책임감 있게 글 쓰는 활동의 중요성에 대해서 강조를 했었고요. 자, 다음 뜻풀이에 해당하는 알맞은 단어를 골라보자라고 했어요. 그래서 1번에 사기 그릇의 깨어진 작은 조각을 우리가 사금팔이라고 하고요. 자, 2번 문학, 예술, 학술에 속하는 창작물에 대하여 저작권자나 그 권리 승계인이 행사하는 배타적, 독점적 권리를 우리가 저작권이라고 합니다. 자, 세 번째, 불충분하거나 허술한 점 또는 주의가 미치지 못하거나 틈이 생긴 구석을 우리가 허점이라고 해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여러분이 잘 정리하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이렇게 해서 단원이 마무리가 됐고요. 창의 융합 활동이라고 해서 인터넷 글쓰기, 그다음에 직업 면담하기, 도서 목록 만들기, 이런 활동들이 있는데, 이런 활동들은
넘어가도록 하고요. 자, 창의 융합 활동의 사회적 차별에 대한 정보 조사기라고 해서 인터넷의 글쓰기 활동이 있어요. 자, 인터넷의 글쓰기 활동이 있는데 이것은 수업 시간에 여러분 핸드폰을 가져와서 실제 인터넷의 글쓰기 활동을 할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우리가 인터넷 매체의 글쓰기를 할 것이냐? 여러분 일상생활에서 인터넷 매체, 특히 포털 사이트나 아니면 블로그 쓰기 활동들을 많이 하죠. 또는 SNS에 여러분이 글쓰기를 하기도 하죠. 특히 SNS 글쓰기 활동은 정치인들은 물론이고 각종 사회 문화, 사회 예술 경제 분야의 어떤 활동들에서 SNS 글쓰기가 많이 확산되고 있죠. 특히 여러분이 SNS에 일상의 내용을 공유하거나 아니면 유익한 내용들에 대한 정보 전달의 목적의 글쓰기를 한다거나 아니면 특정 사회 이슈에 대해서 자신의 입장이나 견해를 피력하는 글을 쓴다거나 아니면 내가 읽은 책의 비평문을 SNS 글쓰기를 통해서 실행한다거나 이런 활동들이 우리 사회에서 각계각층 또는 남녀노소를 물론하고 이루어지고 있어요. 그래서 인터넷 글쓰기가 굉장히 중요한데요. 자, 인터넷 글쓰기를 할 때 주의할 사항 또는 지켜야 할 윤리 또는 어떤 방법으로 글을 써야 하느냐, 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여러분이 숙지를 하고 실제 우리 수업 시간에 인터넷 글쓰기를 해볼 겁니다. 그래서 사회적 차별에 대한 정보를 조사한다라는 태제는 이미 주어졌어요. 주제는. 그래서 사회적 차별에 대한 정보를 조사하여 인터넷 글쓰기인데 이 주제는 달라질 수 있어요. 그래서 자, 인터넷 글쓰기 활동을 살펴보면 이 활동은 우리 사회에 존재하는 차별적 인식에 대한 정보를 다양한 매체에서 수집하고 이를 활용해서 인터넷에서 쓰기 윤리를 잘 지켜 글을 쓰는 활동이에요. 그래서 다양한 매체에서 정보를 수집하고 이를 효과적으로 조직하여 표현하는 과정에서 정보를 평가하고 활용하는 등의 능력을 높일 수 있다. 그래서 주제를 정하고요. 주제에 대한 정보 수집 및 내용 조직을 한 뒤에 내용을 조직한 이후에 인터넷 글쓰기 활동을 하고 평가하는 활동까지 우리가 진행을 할 거예요. 그래서 이러한 어떤 일련의 인터넷 글쓰기 절차에 따라서 우리가 진행을 할 텐데 이것은 과제로 하는 것이 아니라 수업 시간에 진행할 것이기 때문에 일단은 이런 방식으로 이런 절차에 따라서 진행되는구나. 첫째, 주제 정하기. 자, 두 번째, 정보 및 수집 또 내용 조직하기 활동. 자, 세 번째, 우리가 인터넷의 실제 글쓰기 활동, 표현하기 활동, 그리고 평가하는 활동까지 이루어질 거예요. 이것은 과제가 아니니까 일단 다음 시간에 선생님하고 같이 한번 수행해 보도록 합니다. 이렇게 해서 2단원이 마무리가 됐어요. 자, 2단원이 마무리가 되고 우리가 다음에 나갈 단원은 3단원이에요. 자, 3단원 생각하고 표현하고 라는 대단원이 설정이 돼 있죠. 생각하고 표현하고라는 대단원명은 여러분이 특정 사고 행위를 통해서 그 사고 행위를 글로 쓰거나 아니면 말로 표현하거나 자, 이런 어떤 활동들을 통해서 자신의 의사를 타인에게 효과적으로, 논리적으로, 설득력 있게 어떻게 전달할 것이냐에 대한 단원이에요. 자, 그래서 그러한 어떤 부분들을 여러분이 이 대단원 3단원을 통해서 우리가 학습을 하고 실제 언어 생활에 적용해보는 활동들을 할 겁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소단원명을 보니까 이런 단원이 제시가 되어 있어요. 자, 보면 글쓰기를 잘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 것이냐, 또 명확한 논증, 즐거운 토론이라고 해서 글쓰기 활동과 자, 그리고 논증, 그리고 토론 활동. 자, 이런 부분들에 대한 학습이 이루어지게 될 겁니다. 자, 그러면 첫 번째 소단원을 우리가 보도록 할게요. 글쓰기를 잘 하려면이라는 첫 번째 소단원인데 글쓰기에 대한 부담을 굉장히 심하게 느끼는 학생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 글쓰기는 어려운 것이다라는 어떤 편견에 사로잡혀서 수업 시간이나 아니면 여러분이 사회에 진출해서 글을 써보라고 했을 때 부담감을 느끼는 사회인들 또는 부담감을 강하게 느끼는 학생들이 많아요. 자, 그런데 그렇게 글쓰기에 대한 두려움을 떨쳐버리려면 글쓰기를 여러분이 친숙하게 대해야 되고 그래서 글쓰기가 그렇게
어렵지 않다. 절차와 과정과 원리만 알면 쉽게 써 나갈 수 있다라는 것을 이해하셔야 돼요. 이거 글쓰기라고 하면 뭐 형식에 갖추어서 써야 하는 어떤 그러한 글쓰기 말고 여러분이 일상생활에서 쓰는 뭐 일기문이라든가 편집글이라든가 자유로운 SNS 인터넷 글쓰기라든가 이런 어떤 부분들을 통해 글쓰기에 좀 더 친숙하고 익숙해질 필요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글쓰기를 잘하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에 대한 단원을 우리가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그래서 또 학생의 사고 구술이 이렇게 제시가 되어 있는데, 자,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지 보도록 할게요. 설레는 마음으로 동아리에 지원했는데 떨어지고 말았대요. 자, 아무래도 제출한 자기소개서 내용이 부실했던 모양이다. 자기소개서니까 나를 잘 소개하기만 되는 줄 알았더니 합격한 친구들 이야기를 들으니 그렇지 않은 것 같아 라고 했어요. 동아리 발전 방향과 활동 계획까지 썼다고 하더라고. 좋아. 오늘은 다른 동아리에 지원해봐야겠어. 합격을 위한 자기소개서 어떻게 써야 할까라고 지금 마음속으로 생각한 내용을 이렇게 의식의 흐름에 따라서 진술을 해줬어요. 그래서 이제 이 학생이 동아리에 지원했는데, 자, 동아리에는 자기소개서를 통한 어떤 평가라든가 자기소개서를 토대로 한 면접 활동을 통해서 이제 동아리 부원을 뽑는 경우가 많죠. 자, 그런데 그 자기소개서에 들어갈 구체적인 어떤 내용과 자, 강조점, 어떻게 하면 선발될 것인지에 대한 어떤 숙고가 필요한데, 자, 그런 부분이 이루어지지 않고 그냥 제출하다 보니까 이런 결과가 나온 것이죠. 그래서 자기소개서의 어떤 쓰기 방법, 자, 이런 부분들을 물론 자기소개서 말고도 다양한 어떤 종류의 글들이 있죠. 자, 그런 어떤 글쓰기를 할 때 주의해야 할 점, 또는 우리가 자, 갖추어야 할 글쓰기의 어떤 요소, 이런 부분들을 살펴볼 거예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염두에 두면서 살펴보도록 합시다. 자, 이 단원에서 우리가 뭘 배우느냐? 자, 첫 번째 이런 부분을 배워요. 쓰기 맥락을 고려한다는 거죠. 쓰기 맥락이라는 것은 앞뒤 문맥만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쓰기 맥락이라는 것은 사회 문화적 맥락도 있을 수 있고, 자, 또 그 글에서 독자, 예상 독자도 고려해야 되고, 글쓰기 주제도 고려해야 되고, 즉 글쓰기 과정과 절차에 대한 고려도 있어요. 자, 이런 것들을 모두 우리가 쓰기 맥락이라고 하는데요. 쓰기 맥락을 고려해서 쓰기 과정을 점검 조정한다. 이거 어디서 많이 들어봤죠? 자, 우리 이전 단원에서 점검 조정이 활동이 어떤 활동이라고 말씀드렸어요? 상위인지 초인지 활동이라고 말씀드렸죠? 상위인지 초인지 활동이라고 말씀드렸어요. 이 상위인지 초인지 활동에 해당하는 점검 조정은 글쓰기 어떤 단계에서 이루어진다고 강조했었죠? 읽기도 마찬가지고. 글쓰기의 전, 중, 후에 걸쳐서 모두 이루어지는 활동이에요. 자,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여러분이 주의하면서 내가 글을 쓰다가 자, 이런 상위인지 초인지 어떤 활동을 통해서 지속적으로 쓰기 과정을 점검 조정하셔야 돼요. 쓰기 전에도 내가 쓰기 계획을 잘 세웠는지, 자, 쓰는 도중에는 내가 쓰기의 형식과 절차를 잘 지키면서 또는 쓰기 관습과 어법을 잘 지켜가면서 글을 쓰고 있는지 계속해서 점검하셔야 되고요. 자, 글을 쓰고 난 이후에는 역시 마찬가지로 이런 활동들, 초고에 대한 어떤 고쳐쓰기 어떤 활동, 이런 활동들이 이루어져야 되기 때문에 끊임없는 점검과 조정의 활동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글쓰기의 전, 중, 후 전체의 어떤 과정에 따라서 전체 글쓰기 과정에서 그래서 점검, 조정, 활동이 이루어져야 한다. 글쓰기 전체 과정에서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을 여러분이 유념하셔야 돼요. 그래서 어떤 특정 단계에서만 점검과 조정의 활동이 이루어지면 안 됩니다. 자,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여러분이 생각하셔야 되고요. 자, 이 뒤에는 자, 뒤의 과정은 선별한 자료를 효과적으로 조직하여 표현하고, 자, 선별한 자료를 조직하는 활동, 쓰기 맥락을 고려해서 고쳐 쓰는 활동.
자, 이 고쳐 쓰는 활동을 강조했었죠. 그래서 어법이라든가 맞춤법이라든가 아니면 글쓰기 어떤 주제에서 벗어난 내용, 논점을 일탈한 부분이 없는지, 아니면 자료를 조직하는 과정에서 혹시 순서가 잘못된 부분은 없는지, 이런 부분들을 종합적으로 예상 독자는 잘 고려했는지, 이런 부분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고쳐쓰기 활동을 하고요. 그리고 나서 이제 어떤 활동이 이루어지냐면 배운 내용을 적용해서 주제와 독자에 대한 분석을 바탕으로 해서 설득하는 어떤 글을 한번 써보도록 합니다. 이런 어떤 일련의 과정에 따라서 단원이 진행된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가 글쓰기를 할 때 무엇을 고려해야 하느냐, 글쓰기 어떤 맥락을 고려해야 하느냐 했을 때 계획하기 활동에서 주제, 목적, 독자, 매체와 같은 쓰기 맥락을 고려해서 글쓰기 계획을 세워야 돼요. 그래서 아까 선생님이 글쓰기 맥락에는 다양한 어떤 요소가 있다고 했는데, 자, 글쓰기 주제라든가 글쓰기 목적이라든가 예상 독자라든가 어떤 매체를 동원해서 내가 글쓰기를 할 것이냐, 이러한 어떤 쓰기 맥락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쓰기 맥락의 요소를 여러분이 기억해 둘 필요가 있어요. 자, 뭐 주제라든가 목적, 글쓰기 목적, 뭐 예상 독자, 그다음에 어떤 매체를 내가 동원해서 글쓰기를 할 것이냐. 자, 뭐 여러분이 직접 펜으로 글을 쓸 수도 있을 것이고, 자, 전자매체, 워드 프로세서나 아니면 SNS라든가 이런 어떤 다양한 매체들을 동원할 수 있다는 거죠. 자, 이것이 바로 쓰기 맥락의 요소라는 거예요. 그래서 쓰기 맥락의 요소에 이러한 것들이 있다 정도는 여러분이 이해를 하고 계셔야 돼요. 자, 그러면 계획하기 활동에서 지금 이 사파를 보면 어떤 사파 같아요? 보니까 다양한 매체들을 동원해서 글을 쓸 수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어요. 지금 누워있는 여학생 같은 경우는 뭐 노트북을 통해서 뭐 SNS나 워드 프로세서의 글쓰기를 하는 것 같고요. 왼쪽에 있는 지금 어머님 같은 경우에는 핸드폰을 통해서 지금 뭐 장을 보고 계세요. 쇼핑을 하고 계시고, 그다음에 아버님 같은 경우는 뭐 스마트워치를 통해서 지금 현재 날씨를 보고 계시고요. 오른쪽에 앉아 있는 오빠 같은 경우는 태블릿을 통해서 교과서나 책을 읽는 독서 활동을 하고 있죠. 이런 어떤 활동들, 즉 전자매체를 동원한 어떤 다양한 활동들을 지금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남학생이 지금 사파에 대한 어떤 설명을 해주고 있는데요. 사파 설명을 보면 거실에 모인 4명의 가족이 각자 휴대전화로 장을 보고 어머님께서 스마트워치로 날씨를 확인하고 있고, 태블릿 PC로 전자책을 읽고 있고, 노트북 컴퓨터로 채팅을 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자, 이런 어떤 사파를 통해서 자, 글쓰기를 하는데, 자, 지금 왼쪽에 남학생은 자, 초등학교 과학 동아리에서 활동했던 윤서는 초등학교 때 선생님으로부터 동아리 소식지에 실을 글을 써달라는 부탁을 받은 경험이 있대요. 그래서 동아리 소식지에 실을 글. 자, 오른쪽에 있는 여학생 같은 경우는 어때요? 학교 논술 동아리에서 활동하고 있어요. 학교 논술 동아리에서 활동하고 있는 선유는 학교 누리집에 게시할 글을 쓰려고 해요. 학교 누리집에 게시할 글을 쓰려고 해요. 자, 이때 윤서의 글쓰기를 볼까요? 자, 윤서의 글쓰기를 보면 주제와 목적과 독자와 매체라는 글쓰기 어떤 맥락을 고려해주기 위해서 자, 이런 요소들을 한번 작성을 해본 거죠. 그래서 주제는 초연결사회의 특징을 주제로 설정했어요. 초연결사회. 자, 우리는 다양한 어떤 인터넷 매체, 스마트 매체를 통해서 연결돼 있죠. 자, 이런 초연결 사회의 특징을 주제로 글을 써야겠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자, 글쓰기 목적은 초연결 사회의 장점과 단점을 설명하는 글, 장점과 단점을 안내하는 글을 쓴다는 거예요. 그래서 객관성을 띠는 설명하는 글을 쓰고자 합니다. 자, 그리고 나서 예상 독자는 예상 독자 초등학생이죠. 예상 독자가 초등학생이니까 좀 쉽게 풀었어야겠죠. 초등학생이니까 되도록 쉬운 용어와 짧은 문장으로 표현해야겠다라고 생각을 했고요. 그 다음 시작 부분에서는 초등학생 흥미를 유발할 만한 다양한 사례를 제시하겠다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쉬운 용어, 짧은 문장, 흥미로워할 만한 예상 독자가 흥미로워할 만한 사례를 집어넣어야겠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자, 그리고 매체는 소식지라는 인쇄 매체의 특징을 고려해서 글을 써야겠다. 라고 윤서가 글쓰기 계획을 세웠어요. 그러면 윤서의 어떤 이 계획을 보고 나서 서원유는 어떻게 계획을 세웠나 볼게요. 서원유는 자, 주제를 이렇게 설정을 했어요. 자, 인터넷에 지나치게 연결된 삶을 적절하게 연결될 삶으로 조절하자. 지나치게 우리가 스마트 매체나 인터넷 매체를 통해서 연결되다 보니까 피로를 호소하는 사례가 많죠. 그래서 그런 어떤 매체의 피로도를 좀 낮추기 위해서 적절한 연결 관계를 유지해야 한다. 라는 방향으로 글을 써야겠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자, 그래서 적절하게 연결된 삶. 그래서 이 부분은 설득하는 목적이 지금 주가 됩니다. 글쓴이 주장이나 의견이 담길 가능성이 높다는 거죠. 자, 주장 또는 의견이 담긴 주제다. 자, 그리고 나서 그 글쓰기 목적을 보니까 지나치게 많이 연결되는 문제, 이 문제점을 근거로 내세워서 주장하는 글을 써야겠다. 라고 글쓰기 목적, 설득하는 글을 써야겠다. 라고 해서 글쓰기 목적을 분명히 하고 있어요. 그래서 주관성을 띠고 있고요. 자, 예상 독자 같은 경우는 어때요? 예상 독자는 글의 시작 부분에서 고등학생이 경험했음직한 사례, 예를 들어서 공감을 이끌어낸다고 했고요. 또 고등학생이 일상생활에서 실천할 수 있는 내용을 주장해야겠다라고 했어요. 예상 독자가 고등학생이다 보니까 자, 아까 누구의 글쓰기? 윤서의 글쓰기에서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했을 때보다 어휘 수준이 조금 더 높아질 수 있겠죠. 자, 매체, 동원할 매체는 어떤 매체이냐? 자, 인터넷 매체의 특성을 고려한다. 자, 인터넷 매체를 활용할 계획인가 봐요. 자, 이렇게 글쓰기 목적과 예상 독자 주제에 따라서 글쓰기의 맥락이 이렇게 달라질 수 있다는 겁니다. 자, 이 부분을 여러분이 주의 깊게 살피면서 글쓰기 계획을 세울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내용 생성하기 활동 어떠하냐? 자, 이렇게 계획을 세우고 예상 독자를 설정하고 글쓰기 목적, 즉 글쓰기 맥락들을 설정했으면 내용을 생성해야 돼요. 내용을 생성한다는 것은 글쓰기의 전 단계에서 자료를 수집하는 활동에 해당합니다. 내용 생성 활동은. 그래서 다양한 매체에서 자료를 수집하고 주제와 독자를 고려해서 선별하는 활동이에요. 그래서 내용 생성하기는 어떤 활동이에요? 자료를 수집하는 활동, 주제와 독자를 고려해 그 자료를 선별하는 활동을 포함합니다. 자, 그래서 윤서가 자료를 수집했어요. 윤서는 첫 번째 자료로 인터넷 사전을 지금 찾아봤어요. 인터넷 사전을 찾아봤더니 초연결사회의 개념을 살펴봤어요. 자, 초연결사회의 개념을 살펴보니까 일상생활의 정보기술이 깊숙이 들어오면서 모든 사물이 거미줄처럼 인간과 연결된 사회이다. 그래서 모든 사물이 거미줄처럼 인간과 연결된 사회를 초연결 사회를 한다라는 개념을 정립했고요. 자, 두 번째 자료로 기업 보고서를 지금 살펴봤어요. 자, 두 번째 자료로 기업 보고서를 살펴봤더니 자, 초연결 시대 산업 전략, 독일 스마트 산업의 내용과 시사점이라는 기업 보고서를 봤어요. 자, 기업 보고서 현대경제연구원이 2016년 자료입니다. 자, 그랬더니 초연결 시대에 대비하고 국내 산업의 경쟁력 제고를 위해서 스마트 산업화에 대한 대응이 시급한데 첫째, 산업 전반의 스마트화 추진을 통한 디지털 생태계. 자, 이런 어떤 용어들은 예상 독자가 초등학생이기 때문에 초등학생들이 접하지 못한 어려운 용어들이 많아요. 그 어려운 용어들을 쉬운 용어로 풀이해 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여기 보면 예상 독자인 초등학생에게 어려운 내용이다 라는 것이 제시가 되어 있죠. 자, 세 번째 자료로 도서를 활용했어요. 자, 어떤 도서를 활용했냐면 자, 인간 초연결 사회를 살다라는 책을 하나 선정해서 초연결 사회의 어떤 장점을 한번 찾아봤어요. 초연결 사회의 어떤 장점을 찾아보니까 어때요? 최근에 스마트 기기에 카메라, 마이크, GPS, 가속도 센서가 기본으로 장착되며 온도, 습도, 기압, 몸의 변화 등을 감지한다. 라는 책의 내용을 이제 책의 내용을 수집을 했고요.
자, 네 번째 자료로 신문 사설을 또 이제 제시했어요. 자, 일단 네 번째 자료로 신문 사설을 제시했는데 신문 사설에 이런 내용들이 언급이 되어 있어요. 자, 초연결 사회다. 초연결 사회를 이끌어낸 조력자가 바로 스마트폰이다. 현대인은 스마트폰에 중독되어 스마트폰을 늘 손에 쥐고 있고 스마트폰 사용 중에 타인과 대화를 거의 하지 않는다. 심하면 가족, 친구 간의 소통이 불필요하다고 여긴다. 소통의 도구에서 출발한 스마트폰이 오히려 소통을 차단하는 지경으로 치닫고 있다. 단점이죠. 도구에 의해 인간이 지배되는 현실, 스마트 시대의 역설이다라고 해서 초연결 사회의 단점을 언급해주고 있는 자료라고 볼 수 있겠죠. 자, 이렇게 여러 자료들이 언급이 됐는데 지금 자료를 수집하는 과정에서 이 남학생이 이렇게 생각했어요. 자료 두 번째 자료 같은 경우는 내용이 어렵고 전문적인 내용을 다루고 있어서 적절하지 않아요. 제외한다. 또는 쉬운 용어로 대체할 수도 있겠죠. 자, 그럼 윤서가 두 번째 자료를 제외하면서 고려한 쓰기 맥락의 항목은 뭐냐? 예상 독자죠. 예상 독자가 초등학교 학생이다 보니까 그런 어려운 용어들에 대한 배경식이 떨어지고, 자, 그것을 직접적으로 언급했을 때 이해가 어렵기 때문에 그 자료를 제외한다고 했어요. 그래서 제외할 수도 있고 쉬운 용어로 대체해서 풀어 설명해도 되는데, 자, 이 남학생 같은 경우는 제외하기로 했습니다. 자, 그러면 제외를 했으면 보충할 자료가 필요하겠죠. 그래서 자, 추가할 만한 자료로 제시한 것이 초연결 사회의 어떤 장점을 활용한 구체적 사례, 자, 인터넷을 연결한 뭐 원격 진료라든가 원격 교육 등을 들었고요. 초연결 사회의 문제점이 드러난 구체적 사례로 인터넷 중독 현상이라든가 단점으로 신체 활동 부족 등으로 인한 건강 악화, 자, 이런 어떤 사례들을 또 들었어요. 자, 이렇게 해서 자료를 선정하는 과정에서 여러분이 선정한 자료를 활용해도 되지만 이렇게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하면 삭제하거나 다른 자료로의 대체 활동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용 생성 활동까지 우리가 살펴봤고, 선유의 자료 수집부터는 다음 시간에 선생님이 이어서 진행하도록 할게요. 자, 오늘 강의 듣느라 고생 많았고 선생님이 내준 과제 꼭 수행해서 다음 시간에 발표하는 시간을 갖도록 합시다. 자, 오늘 강의 듣느라 고생 많았습니다.